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다룰 내용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논리 함수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함수 익히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커마 1급에서는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커마 2급에서는 단골 함수이긴 한데, 커마 1급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말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엑셀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도메인 함수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XS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잘 알고 계시면 XS의 한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테고, 여러분들은 또 저랑 약속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고급 필터의 경우에 이런 약속,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 라는 약속을 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AND와 OR 함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하는 이유는요, 이 AND와 OR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부분들이요,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어서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논리 함수를 한번 익혀보자고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 논리라는 함수는요, 조건입니다. 엑셀에서 논리라는 함수는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건은요, 엑셀에서는 if라고 합니다. if.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if라는 함수를 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냐면요. if라는 함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게 조건이 와요. 조건. 조건이라는 건 뭘까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민남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렇게. 이런 게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을 판단하는 건 누굴까요? 조건을 판단하는 거는요, 컴퓨터가 할 겁니다.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사실. 그래서 조건을 판단하는 거는 컴퓨터예요. 그러면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있다가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하면요, 여기 컴마 다음에 상값을 써줍니다. 상값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거짓값을 써주는 거예요. 자, 요게 논리함수입니다. 논리함수.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는이라고 해서요. 논리함수를 불러왔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요. 조건을 할 때, 논리함수를 할 때 3이 5보다 커라는 이 조건만 설명하거든요. 이 조건을 예시로 계속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따질 때요. 조건을 만들 때 3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5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이것들을 잘 구분하시면 논리함수, 조건함수 다른 것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이 5보다 커라고 하면요. 컴퓨터가 뭐라고 해요? 아니, 틀렸어. false야. 틀렸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3이 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A라고 쓰고요. 콤마. 여기에 B라고 쓰면요. 컴퓨터가 뭐라고 한다고요? 얘의 값은 B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함수, 조건함수는 요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if라는 함수를 열면 조건이 오고 그 조건의 참과 거짓에 따라서 참이면 두 번째 값을 갖고 오고 거짓이면 세 번째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다시요. if라는 함수를 써서요. 3이 5보다 크니 1, 2라고 하면요. 얘의 값이 뭐가 된다고요? 그쵸. 2가 되는 거죠. 왜요? 앞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만일에 조건을요, 요렇게 만들면요,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왜요?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논리함수, 조건함수의 다예요. 자, 여러분들, 요 위에 두 개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위에 두 개랑 밑에 거와의 차이점. 네, 맞습니다. 큰 따옴표죠? 큰 따옴표. 우리가 엑셀에서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요, 꼭 큰 따옴표로 싸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1, 2는 숫자니까 이 큰 따옴표를 안 쌌지만 여러분들 참값, 거짓값, 뭐 합격, 불합격 이런 거를 입력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꼭 싸준다는 거.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난 시간에 한 우리가 총점과 평균과 전체 평균을 한번 먼저 구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칸 한 칸이 셀이라고 했고요. 셀은 계산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함수를 불러올 때 는이라고 했고요. sum,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자,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Q 옆에 있는 탭키를 눌러서 54, 92, 100을 집어넣고요. 그렇죠? 엔터. 그리고 평균도 마저 구하겠습니다. AVER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54, 92, 100을 집어넣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 밑으로 당기면요. 다른 친구들의 값이 한 방에 구해지는 이유는 왜? 상대 참조 때문에. 그쵸? 상대 참조는요. 내가 행이나 열 값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 그것에 해당하는 값이 보여지는 게 상대 참조라고 했죠. 그쵸? 하나만 더요. 자, 영어는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영어는 열은요. 옆으로 당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숫자는 행이라고 했고 밑으로 당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전체 평균은 는 에버리지의 평균의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평균을 구하면 79.6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할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확대를 하고요. 자, 먼저요. 자, 는 3이 5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한번 물어보자고요. 엔터를 치니까 컴퓨터가 뭐래요? 틀렸어.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fals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3이 5보다 작아? 라고 물어보면요. tru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 우리고 주인님이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평균을 기준으로 나는 80점 이상이면요. 합격을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는 82점이 자, 3이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니 80 이상이야? 이 크거나 같니 80이 5가 되는 거예요. 3이 5보다 커? 이 부분에서요. 그러면요. 82가 크거나 같니 82야? 라고 물어보면요. 컴퓨터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맞다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짜라 당기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전부 다 true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왜요? 자, 73.3. 얘네들은 false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했냐면 82라는 상수 값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부 다 82로 비교해서 크거나 같니 80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다 맞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렇게 일단 먼저 써놔볼게요. 자, 3이 크다 5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조건을 만들 때 앞에 있는 82를 크거나 같니 80이랑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요. 82 대신에요. 여기 있는 셋 값으로 갖고 와보자고요. 각 친구들의 평균이 80 이상이야?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H7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3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3이 5보다 커?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3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여기에 각 친구들의 평균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셀 값으로 갖고 오는 이유가 나는 82점만 비교할 게 아니라 각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셀 값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친구들의 점수 값이 변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는 3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80은요, 우리가 비교하는 값이잖아요. 그게 5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다면요, 조금 한번 나중에 또 나올 때 또 이렇게 좀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엔터를 치면요, 얘는 맞고, 여기서 플러스 모양인데, 밑으로 당기면요, 맞아 틀려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상대 참조 때문에. 그쵸? 나는 H7을 밑으로 당기면요, 8이 되고, 10이 되고, 13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값들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맞으면 true라고 하고, 틀리면 false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F2키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H7 앞에다가 우리는 if를 쓸 겁니다. if. 그러면요, 논리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제는 설명을 읽어도 이제 좀 헷갈리시죠? 그럴 때는 Q 옆에 있는 탭키를 누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함수가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렸어요. 그쵸? 그런데요, 자, 뭐에 불이 들어왔어요? 로지컬 테스트. 자, if 함수를 열면요, 뭐가 온다고요? 조건이 오는 거예요. 로지컬 테스트가요,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맞아 틀려 우리 벌써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끝으로 가서 컴마. 자, value if true라고 돼 있죠? value, 값, if 만약에 true, 참이라면. 그러면요, 80 이상이면 나는 합격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합격은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로 싸줬어요. 콤마. value if false. 거짓이면요, 나는 불합격을 줄 거예요. 불합격도 문자열이니까 우리는 큰 따옴표로 싸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는, 가리키는 선생님마다 틀려요. 강사마다 틀린데, 저는요, 이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건을 만들고, true, false 조건을, 판단을 한 다음에, if를 씌우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커마 1급의 문제를 풀면요,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if부터 쓰고, 조건을 만들고, 창과 거짓값을 다 넣고, 엔터를 딱 쳤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오류가 발생했는지 다시 거꾸로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true, false에서 조건을 만들 때 여기서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조건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요, true, false를 만들어 놓고 if를 씌우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true, false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if를 씌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평균 평가인데 각 친구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크면 나는요, 평균 이상이라고 할 거고요. 전체 평균보다 작으면 평균 이하라고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자, 여기서 는 3이 5보다 커? 이거니까, 자, 이 친구의, 첫 번째 친구의 평균이 커? 3이 커? 뭐보다? 5보다. 그러면 전체 평균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9.6이라고 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어떻게 돼요? 79.6보다 크면 true고 작으면 false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자, 첫 번째 친구 이미희가요, 제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마케팅 시간에 맨날 저랑 같이 땡땡이를 쳤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교수님이 얘는 10점을 줬는데 제가 조교라 가지고 100점을 썼어요. 근데 교수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요 여기 10점인데 잘못 보고 100점을 집어넣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전체 평균이 76.6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값을 76.6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교수님이 가면요, 다시 점수를 올려놔요? 79.6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요, 79.6으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기 싫으면요, 우리는 이 전체 평균의 자리에요,
얘를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셀 값으로 집어 넣되 여기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절대로 변하지 마. 생각나세요? 절대 참조라는 걸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H17에 왜 F4를 씌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다면요. 잘 공부를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참조는요,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변하지 마라고 할 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H17셀에 왜 F4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다시 이제 1강에 가서 절대로 변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을요,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F4를 씌우고요. 이렇게 내려주면 점수가 바뀌더라도 셀 값으로 불러왔기 때문에요.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true, false가 나왔으면 우리는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려요. 그렇죠? 그럼 끝으로 와서요. 컴마 value if true의 평균 이상이라고 쓰고 value if false의 평균 이하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true의 평균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false의 평균 이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한 if라는 함수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count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count는 개수를 세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count에 if 조건이 붙었어요.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는 개수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합격했니? 불합격했니? 합격 여부가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첫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수간호사님이 야, 여러분들 오늘 퇴근하기 전에 내일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살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트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번 태원, 2번 태원, 2번 태원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태원 이걸 셀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셀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2,000명인데 내일 태어나는 사람이 723명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셌을 때 723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출근하셨어요? 그러면 723명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지 않잖아요. 두 번째 다시 더 한 번 세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723명이었는데 724명이 나오거나 722명이 나왔으면 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세보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count if라는 함수예요. 개수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 조건이 뭐? 내일 태어나는 사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원수를 셀 건데요. 합격 여부에서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는 count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겁니다. 조건이 뭐요? 합격 여부가 합격이니? 합격 여부가 불합격이니?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탭키를 누르면요. REF 레인지 어레이가 나왔죠? 영어 단어 10개 중에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자,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합격을 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격 여부 필드에 들어가 있는 밸류들을 기준으로 REF 레인지 어레이니까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레인지 집어넣었죠. 컴마.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 10개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크라이테리아인데, 자, 크라이테리아는 뭐라고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뭘 찾고 싶은 거예요? 합격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합격이라고 쓸 겁니다. 합격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합격은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를 쳤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6명이에요. 아이 그냥요. 여기서 그냥 하나 둘 셋 넷 세면 되겠죠. 그쵸? 눈으로 세도 6명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사람, 10,000사람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불합격은 너무 쉬우니까요. 자, 옆에 평균이 80점인 사람을 세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었어요. 그쵸? 조건이 뭐라고요? 평균이 80. 탭. 그러면요, 레인지,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니까 이 평균의 범위를 집어 넣겠죠. 컴마. 조건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라이테리아에 80이라고 쓰는데요. 큰 따옴표 안 써주는 거죠? 왜요? 숫자니까요. 그쵸?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 엔터를 치면요. 여기에 80인 사람은 한 명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점수가 80점 이상인 친구들 손 드세요. 20대 이상 손 드세요. 30대 이상 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80점 이상인 친구들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조건에 우리는요, 여기에서 80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크라이테리아 자리에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되, 자, 여기에 뒤에 80점 이상이야 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호와 숫자가 합쳐지면요, 얘는 문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인 친구들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몇 명이에요? 라고 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명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에 1이 있고요. 이민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민함 1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는요, 숫자잖아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민함은 문자잖아요. 문자는요, 왼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민함 1은요, 문자와 숫자가 합쳐졌잖아요. 그럼 얘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자, 문자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민함 1은요, 문자인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하는 얘는요, 뭘까요? 문자죠. 그쵸? 내가 80이라고 쓰면 얘는 숫자지만 내가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를 붙여서 80이라고 쓰면요, 얘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큰 따옴표로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와 기호가 합쳐져서 문자가 됐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싸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총점의 합계를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평균 이상인 친구들의 총점의 합계잖아요. 그쵸? 그러면 평균 평가가 평균 이상이니? 평균 평가가 평균 이하니? 이렇게 해서 총점의 합계를 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카운트는 개수를 셀 때 조건이 붙은 거지만 총점의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sum,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총점의 합계가 구해져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요. 뒤에 if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요, 에버리지 if라는 걸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들은요, 이렇게 합쳐져서 또 하나의 함수가 되거든요. sum, if라고 쓰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레인지가 나왔습니다. count if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평가 아래에 있는 필드 아래에 있는 밸류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쵸? 컴마. 여기에 크라이테리아에 평균 이상인데, 우리가 여기, 셀 값으로 아까 갖고 왔잖아요. 이 전체 평균을 셀 값으로 갖고 왔잖아요. 셀 값으로 갖고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평균 이상이 있고요. 여기 밑에 평균 이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밑으로 잡아 당겨서 상대 참조 때문에 이거 큰 따옴표에 평균 이상, 평균 이하를 안 넣고요. 그냥 셀 값으로 바로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셀 값으로 갖고 오려면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범위에는 뭘 해줘야 돼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때
내려오지 마라고 했으니까 F4를 씌워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count if의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count if가 아니라 sum if라는 함수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컴마 하나 더 써주셔야 돼요. sum range라고 돼 있죠? 합계의 범위. 그러면요, 총점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총점의 sum range로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반짝반짝할 때 뭐 해줘야 된다고요? F4를 씌워줘야죠. 왜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변하는 거는 내가 밑으로 잡아 당길 때 변하는 거는요. L12가 13이 돼서 평균 이상이 평균 이하의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참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요. 1519가 구해지고 얘를 밑으로 당겼을 때 870이 구해지면요. 우리는 한 번에 구해지겠죠. 그쵸? 요렇게 구하는 게 지금 sum if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다가 는 sum 합계를 구하는데 if즈라고 해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셀을 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퇴원을 하는데요. 723명이 퇴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 병원의 월급날이라서 자, 723명의 병원비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병원장님이 월급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평균 이상인 친구들의 합계와 평균 이하의 친구들의 합계를 구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별이 남인 사람들의 병원비 합계만 구해봐. 내일 퇴원하면서 성별이 남자인 친구들만 병원비 합계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조건이요, 하나였는데 뭐가 됐어요? 두 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if에 영어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되는 것처럼요. 자, if에 s를 붙이면요, 조건이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 ifs를 써서 평균 이상이면서 평균이 90점 이상인 친구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해보자고요. 내일 퇴원하면서 성별이 남자인 친구들의 병원비의 합계를 구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sum ifs라는 함수를 써서요. 탭키를 누르니까 그런데 조건들이 됐을 때는요. 자, 이 밑에 영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어를 보니까 sum range가 먼저 왔죠. 아까 sum if라는 함수를 쓸 때는요. sum range가 맨 마지막에 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sum ifs라는 함수를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합계의 범위를 맨 앞으로 가져왔어요. 컴퓨터도 귀찮은 거예요. 조건이 10개, 2개든 3개든 4개든 10개든 100개든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합계의 범위는 앞에 넣어줘. 조건이 하나든 2개든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어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총점의 합계니까 sum range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컴마. 자, 첫 번째 조건이 평균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크라이테리아는 조건, 레인지 1은 범위,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주고요. 컴마. 첫 번째 조건은요, 평균 이상이잖아요. 평균 이상. 뭐 셀 값으로 넣어도 되고요.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90점 이상인 친구들이니까 평균의 범위를 넣되, 그쵸? 컴마. 두 번째 조건은요, 어떻게 해요? 크거나 같다 90점이니 이렇게 갖고 와야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549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90점 이상 넘는 친구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했겠죠. 평균 평가가 평균 이상이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sum ifs라고 쓰면요, if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셀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요, 페이지 다운을 하나, 둘 이렇게 눌러보세요. 하나, 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셀에서 내가 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페이지 다운을 하나, 둘 누르니까 워크시트가 2장 옆으로 갔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을요. 하나, 둘, 페이지 업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갔죠. 그쵸? 자, 이게 필기 문제예요. 필기 문제. 다음 중 워크시트를 옆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이렇게 해서요. 컨트롤이 아니라 Alt나 Shift의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요. 그건 틀린 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옮겼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하나, 둘 이렇게 눌렀잖아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화면에서요. 자, 요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저랑 약속을 하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우리 아직 안 했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라는 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REF 레인지 어레에 있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라는 게 생각이 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를 푸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요.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고급 필터라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실기 문제 1번에 1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10번 시험 보면 10번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고급 필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하면 여기에요. 기본 함수 앞에 D자가 붙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자, 그러면요, D자는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뭘까요? 데이터베이스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기본 함수 앞에 D자가 붙으면요, 그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자, 1번의 조건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조건을 딸 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자, 1번의 조건은요, 대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조건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급이 대리야? 이게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필드명을 먼저 말하고 뒤에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3이 5보다 커? 라고 하는 부분에서 3이 필드명이 되는 거고 5가 대리가 되는 거예요. 3이 직급이 되는 거고 5가 대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조건 만드는 거는요. 되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요.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자, 지금 1번의 조건은요. 직급이 대리야? 이게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직급이 대리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2번은 조건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 2번은요. 자, 조건이 몇 개예요? 자, 조건이요. 2개입니다. 여러분들 조건에 접근할 때 문제를 읽으실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A 조건이 뭐예요? 자, 조건이 2개인데 이번에는 조건이 2개인데 A 조건이 뭘까요? 김으로 시작해? 이거 아니고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해? 이게 A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조건을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조건은 뭐예요? 직급이 부장이니? 이게 B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상에서 A 조건이 뭔지 B 조건이 뭔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A 조건과 B 조건이 AND 느낌으로 연결됐는지 OR 느낌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얘는요. 2번은요. AND 느낌으로 연결됐나요? OR 느낌으로 연결됐나요? 자, 이름이 김으로 시작해? A 조건. 직급이 부장이야? B 조건. 그런데요. A와 B가 건화로 연결됐잖아요. 그쵸? 얘는요. AND인가요? OR인가요? OR죠? 혹은 또는 이거나 이게 O하고 이면서 그리고 이게 AND잖아요. 자, 여기서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AND와 OR 함수를 위해서
먼저 넘어온 거예요. 제가 and와 or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or가 있고요. and라는 함수에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고 직급이 부장이야? 요게 있고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직급이 부장이야. 이렇게. 자, 조건을 만든다는 거는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사장님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야, 너 저기 가서 빨리 김 부장 오라고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제가요, 가서 김씨인 사람을 찾아요. 이름이 김씨인 사람. 그리고 직급이 부장인 사람을 찾아서, 자, 김 부장님, 사장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빨리 가보세요. 라고 하면, 김 부장이 가면요, 됩니다. 자, 이름이요, 김씨인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직급이 대리예요. 김 대리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김 부장 오라고 해 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이 씨예요. 근데 직급이 부장이에요. 아, 김 부장 없으니까 이 부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남 대리가 가면 잘리겠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and라는 함수는요, 같은 행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 부장을 찾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김 부장만 가야지 되는 거예요. and라는 함수는 조건들이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or 조건은요, 내가 김씨이거나 직급은요, 상관이 없대요. 대리든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김 대리한테 가서 사장님이요, 김씨 이거나 직급이 부장인 사람 데리고 와! 라고 했으니까, 김 대리님, 사장님이 빨리 오시래요. 성이 김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부장도 된다고요. 왜요? 성이 김씨는 아니지만 직급이 부장이니까, 김 부장이 가면요,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누구만 싫어해요? 이 대리만, 이민남 대리만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or라는 함수는요, 조건을 만들 때 다른 행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행에 입력을 해서 조건을 만들 때 이렇게 or라는 함수를 쓰고요. 이거는 2급 필기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자, 이렇게 필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기가 1, 2, 3, 4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이 주어지고 이 조건의 올바른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요. 몇 번이에요? A 조건과 B 조건이 건화로 연결됐으니까 오화 조건이네. 그러면 눈으로 푸는 함수 문제란 말이에요. 얘네들은요. 이런 식은 없습니다. 이런 식은 없어요. 이런 식은 없고요. and는 같은 행에, 오화는 다른 행에 이렇게 쓰거든요. 자, 여기에 긴 별, 와일드 카드 문자라고 해서 별이랑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 그래서 내가 긴 별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한 글자든 두 글자든 100글자든 김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참이에요. 김별이라고 써놓으면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긴 물음표라고 썼잖아요. 물음표의 뜻은요, 글자 한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긴 물음표라고 써놓으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긴 물음표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죠. 물음표는 글자 한 글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김동, 김정, 김박, 김외, 김솔 이렇게 이름이 외자인 사람만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름이 두 글자인 사람을 불러오려면 김 물음표, 물음표라고 쓰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김별별이라고 쓰면요. 얘는 맞는 걸까요? 틀립니다. 김별별이라는 거 없어요. 왜요? 별 하나가 모든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별별이라고 쓰면 그건 또 틀린 답이고. 그러면요. 김별은요. 얘는 됩니다. 김별은요. 글자에 김이 한자라도 들어가 있으면 참인 거예요. 앞뒤로 모든 값이 다 붙었잖아요. 김이 될 수 있고 이김박이 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앞뒤로 별이 붙는 건 괜찮지만 별이 같이 붙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를 풀고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고급 필터와 함께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조건부터 만들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시오. 직급이 대리야 조건도 만들었으니. 자, 합계니까 dsum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의 sum이에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탭키를 눌러서요. 그랬더니 데이터베이스에 불이 켜졌잖아요. 얘는요. 이름부터 200원까지 다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 표 전체. 표까지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필드 명만 이름부터 200원까지. 컴마. 자, 필드가 나왔는데 이건 조금 있다 하고요. 컴마.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조건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문제를 dsum 합계를 구하니까 dsum이야 이렇게 써놨다가 조건을 안 만들어 놨으면요. 다시 이 식을 다 지우고 다시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5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또 조건을 만드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셔야 돼요. 조건은 직급이 대리니 이렇게 집어넣고요. 컴마. 자, 필드를 안 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얘 필드는요. 뭐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급이 대리인 조건도 써먹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전체 표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만 남았어요? 기본급에 해당하는 이게만 남았잖아요. 그쵸?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필드의 역할은요. 계산할 필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자, 보세요. 자, 1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1번 기본급. 2번 8,500원부터 75,000원. 자, 3번.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1번 기본급. 2번 얘네. 3번.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면 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뭐? 네. 1번입니다. 1번. 자, 2번, 3번이 되려면요. 이거는 그냥 웃긴 얘기인데, 웃긴 얘기가 아니고, 여기 field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2번, 3번이라고 대답하셨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field에 REF든, range든, array가 붙어 있어? 라고 한번 보셔야 돼요. 없죠? field라고만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기본급 field만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명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4라고 쓰기도 합니다. 4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에요. 이렇게 식들을 주어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2, 4도 들어가 있고 4도 들어가 있고 3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틀린 값은 그래서 눈으로 푸는 함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맞추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라고 넣어도 되고 필드에 해당하는 2, 4를 넣으셔도 돼요. 자, 엔터를 딱 치면요. 28,500원이 구해지고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이름이 A 조건이 이름이 김으로 시작해? 김별이야? 그런데 직급이 부장인데 얘는요. 건화로 연결됐으니까 같은 행에 다른 행. 다른 행에 써주셔야죠. 부장. 이렇게 조건을 만들고요. 상여금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는 dsum이라고 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를 다 집어넣고 컴마. 이번에는 필드 바로 갑니다. 뭐요? 상여금의 합계니까 상여금이라는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콤마. 조건은 이름이 김별이거나 직급이 부장이야.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간단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액세스에 도메인 함수로 바꿔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도메인 함수는요. 요거예요. dsum이라는 함수를 쓰되 자, 공식을 나중에 할 거지만 필드명, 원본, 조건 이렇게 써놓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다른 건 뭐냐면 여기
데이터베이스와 필드명이 서로 자리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엑셀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필드명과 데이터베이스 이 원본만 서로 자리가 바뀐 거였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요. 직급이 부장인 사람들. 기본급의 평균이니까 뭐 있어요? 직급이 부장이야? 기본급의 평균이니까 D 에버리지를 쓰면 되겠죠. 그쵸? 기본급 필드를 선택을 하고. 자, 4번의 조건은 뭐예요? A 조건이 뭐야? 직급이 대리야? B 조건은요? 입사일이 1999년 1월 1일 이전이니? 그런데 A와 B 조건이 어떻게 연결됐어요?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얘는 AND 조건이죠. 그래서 직급이 대리야? 입사일이 이전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는요. 작거나 같다 1999 빼기 1 빼기 1. 날짜 형식은요. 이렇게 빼기를 쓰거나 요 짝대기 두 개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짝대기를 쓰거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요. 그냥 빼기 1 빼기 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 이상과 이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는이 들어가는 걸까요? 안 들어가는 걸까요? 이상과 이하는요, 우리는 는이 들어간다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 이후는요, 는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요, 크다, 작다는요, 는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크다, 작다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전, 이후를 생각할 때요, 전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후는 는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전, 이후는요, 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상과 이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요, 상여금의 평균이니까 위에 거 안 했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D 에버리지 똑같습니다. 위에도요. 탭키 눌러서요. 이름부터 전체를 넣고 필드명은 상여금의 평균이니까 상여금 필드를 넣되 콤마 크라이테리아는 조건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되고요. 자, 5번이 중요합니다. 5번. 5번은요. 자, 직급이 부장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뭐? 부장이라고 하지 말고요. 직급이 부장이야? 라고 했으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직급이 부장이니?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요. 내가 dcount라는 함수가 있고요. dcounta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아까 생각나시나요? count는요, 숫자만 세주는 함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t 다음에 a를 붙이면 count가 되면요, 뭐가 된다고요? 숫자 문자를 같이 세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는요, 계산할 필드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급이 부장인 사람들의 조건을 썼고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탭. 이름부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콤마. 필드를요. 아마 여러분들이 값이 안 나오신 분은요. 이 필드를 직급이라는 필드를 아마 선택하셨을 거예요. 콤마. 자, 일단 결과를 보고요. 크라이테리아, 직급이 부장이야?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엔터를 딱 치면 얘는 0이 돼요. 그쵸? 즉, 부장은 2명이나 있는데, 그쵸?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커마 2급이든 커마 1급이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는 문제들을 질문 안에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게, 한 탑 10 정도에 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디카운트를 써가지고요. 직급이 부장인 인원수를 세서 필드를 직급으로 집어넣는데 값이 안 나와요. 자, 이거는요. 카운트와 카운타의 차이예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필드를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선택한 필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필드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직급이 부장인 사람을 세려고 할 때
dcount라는 함수를 썼으니까 dcount라는 함수를 썼는데 필드를 G급이라는 필드를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G급이라는 필드에 count는 숫자만 셀 수 있는데 저기 숫자가 들어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빵명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count를 썼다면요. 입사 1이나 얘가 되거나 기본급이 되거나 상여금이 돼야 되겠죠. 왜요? 여기에 해당하는 상여금이라는 필드 안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급이라는 얘 안에 입사일이라는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카운트는 숫자만 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2명을 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급이 부장인 사람을 스캔을 해서 여기를 스캔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지정한 필드에서 카운트일 때 부장을 세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필드를 넣으면 이민정, 김정민도 문자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사의 기본금, 상여금을 넣으면요. 얘는요. 두 개가 세지겠죠. 그런데 만일에 얘가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타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름부터 상여금까지 다 넣어도 되겠죠. 왜요? 카운타는 숫자 문자를 다 같이 세주니까요.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자, 뭐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논리함수. 컨트롤 뭐였나요? 페이지 다운은 오른쪽으로, 컨트롤 페이지 업은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표 2가 나오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면요. AVER 엑셀과 인터넷의 평균을 구하고 얘네들을 구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합격 여부 1번을 따져볼 텐데요. 자, 요렇게 할 겁니다. 자, 엑셀 점수와 인터넷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나는 합격을 줄 거예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엑셀도 80점이 넘어야 되고 인터넷 점수도 80점이 넘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요, 김 부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and와 or을 썼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and라는 함수, or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모두 true면 true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탭키를 누르면요, 로지컬 조건이 나오죠? 3이 5보다 커? 이재근의 엑셀 점수가 여기 변하는 수 얘가 이재근의 엑셀 점수 95가 크거나 같니 80점이야? 이게 조건이에요. 그쵸? 3이 크거나 같니 5보다 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재근의 인터넷 점수가 크거나 같니 80점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학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컴마 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크거나 같니 80점 아니면 가로를 닫아가지고 크거나 같니 80점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따로따로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재근의 95가 크거나 같니 80점 이상이야? 이렇게 인터넷 점수가 80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and라는 함수로 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면요. 맞아 틀려가 나오고 우리는 true, false가 나왔으면 어떻게? and 앞에다가 if를 씌우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 내가 입력을 할 때요. F2를 누르면요. 이렇게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아니면 더블 클릭을 눌러도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와서 if를 쓰고 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식이 길지만 우리는 일단 맞아 틀려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콤마 value if true에 합격 거짓일 때 불합격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고 플러스 모양일 때 밑으로 내리면요. 맞아 틀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합격 불합격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합격한 사람이 2명뿐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완화시켰어요. 어떻게 완화를 했냐면 자, 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어도
이어도 합격을 시켜줄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A 조건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상에서 조건을 딸 때 이렇게 따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훨씬 수월하고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 1번, 2번이 전부 다 이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배열 함수도 마찬가지. 배열 함수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연습할 때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평균이 80점 이상이야? 이게 A 조건이에요. 그쵸? B 조건은요?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야? 이게 B 조건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 문장상에서 A 조건과 B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A 조건과 B 조건이 뭐로 연결됐어요? 이거나로 연결됐으니까, 그쵸? OR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얘는요, 아마도 이게 될 겁니다. OR라는 함수를 열어서 A 조건이 오고, B 조건이 온 거잖아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합시다. 그런데 B 조건이요.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B 조건은요. 좀 전에 했던 두 과목 다 80점 이상일 때 합격 불합격에서 80점이 뭘로 바뀐 거예요? 70점으로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B라는 값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AND라는 함수 안에 B-1, B-2라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조금 처음 하시면 이게 복잡한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쓰면서 하면요 더 편해요. 자, 우리는 지금 A 조건과 B 조건을 구분을 했고요. OR라는 함수에 A, B 조건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A 조건부터 평균이 80점 이상이야? 이재근의 평균이 3이 크거나 같니? 80점 이상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A 조건이고요. 그쵸? 자, 이제 B 조건은요,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요. 어떻게 해요? 이재근의 X의 점수가 크거나 같니? 70점이고, 이재근의 인터넷 점수 얘가 크거나 같니? 70점이면, 이게 B 조건이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조건이고, 우리 좀 전에 한 거. 그 다음에 O 함수의 가로를 닫아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를 보실 때요. 이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함수의 가로가 열리고 가로가 닫혀야지만 컴퓨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맞아 틀려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true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는 합격. 누가 더 늘었죠. 그렇죠? true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오화 조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if라는 함수를 써서요. 키보드 방향키 위에 보면 엔드키가 있어요. 엔드키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컴마, 여기서 합격, 그리고 불합격.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맞아 틀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엔터를 쳐가지고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안 당기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되게 자, 연습을 안 하면요, 못 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요. 여기 이민함이라고 쓰고,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한 영역에 한 방에 뿅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Z, 여기서 이렇게 범위가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F2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맞아 틀려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if를 쓰고 엔드키를 눌러서 여기에 합격, 불합격 그리고 가로를 닫고요. 그러면 이 블록이 씌워져 있잖아요. 각각의 맞아 틀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요. 나머지 값이 한 번에 뿅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 번에 하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거나 그것보다는 일단은 멋있잖아요. 그쵸? 멋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가는요. 자, 얘를 지우고
수미양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미양가.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요. 평균을 기준으로 나는 90점이 넘으면 수를 주고 나머지는 우미양가를 줄 거예요. 응? 그리고 우와 미양가를 나누고 미와 양가를 나누고 양이랑 가를 나눌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요. 수와 우미양가를 나눠보자고요. 하나씩.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사용자 정의나 이 함수 구조를 이해를 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함수들이 만들어지네. 이 정도만 보시고 또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요. 그냥 쿨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해볼게요. 수와 우미양가를 나누려면요. 참일 때 수고, 거짓일 때 우미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평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내가 선택한 얘의 평균이 크거나 같다 90점 이상일 때 나는 수를 줄 거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엔터.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맞아 틀려가 되겠죠.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됐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if를 씌워서 얘가 참이면 나는 수를 주고 나머지는 우미 양 가를 줄 거야 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수와 우미양가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수와 우미양가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수와 우미양가 나눈 것처럼 우와 미양가를 나누려면요, 기준이 90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돼요? 80 이상이면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미양가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면 돼요? 얘가 80이 되고, 그쵸? 얘가 우가 되고, 아이고, 얘가 미양가가 되면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와 미양가를 나눈 거잖아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수와 우미양가 나눈 것처럼 우와 미양가를 나눴어요. 기준을 가지고. 그쵸?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수와 우미양가를 나눴고 우와 미양가를 나눴다면 미와 양가를 나눌 때는요, 70이 되고 우가 미가 되고 양가가 될 겁니다. 그쵸? 60이 되고 양이 되고 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요, 얘를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ESC를 눌러서 F2키를 누르면요. 여기 우미양가 자리에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와 미양가가 나뉘었잖아요. 자, 미와 양가를 나누려면요. 지금 우리가 복사한 이 식을요. 그대로 붙여 넣고 80이 70이 되면 되고요. 미와 양가가 되면 돼요. 양가 자리에 컨트롤 V 붙여 넣고요. 얘가 6이 되면 되고요. 얘가 양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가가 되면 되잖아요. 자, 요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다면 어려운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고 여기 안에 큰 따옴표가 없이 거짓값을 쓰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 컴퓨터의 구조거든요. 계산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와 우미양가 나누는 거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의 구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요, 굳이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면요, 그냥 또 계속 이어서 다음 강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인원수와 밑에 있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 논리함수 정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거나 제가 안 한 지금 엑셀 기초다지기의 부분들은요, 그냥 안 보시고 안 푸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 다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서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논리함수가 조건이고 조건이 if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f의 함수를 열면 조건이 오는 게 되고 그 조건을 판단하는 거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가 맞아 틀려를 기준으로 참값, 거짓값을 넣어주고요. 자, 우리는 조건을 만들 때 3이 5보다 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딸 때요, 성별이 남이야? 거주지가 서울이야? 학년이 1학년이야? 직급이 부장이야? 팀이 청군이야? 백군이야? 이런 거. 그래서 앞에 나오는 부분이요, 3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 해당하는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비교하는 1학년이야? 부장이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라고 하는 서울이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부분이 5고요. 앞에 있는 바뀌는 부분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논리함수를 해봤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라는 함수는요, 뭐가 떠올라야 된다?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 그거 중요합니다. 고급 필터는 우리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출문제 1번에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10번 시험 보면요, 10번 다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AND와 OR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부장을 찾아봤고요.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 김 부장을 데리고 와! 라고 했을 때 이민함 대리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OR의 조건일 때는요, 이민함 대리만 안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됐잖아요. 그래서 AND라는 함수는 true 참일 때만 참이 나오는 거고요. OR라는 함수는 그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논리함수와 데이터베이스, AND와 OR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 계속해서 이어서 이 참조함수에 관한 내용들과 날짜와 시간 함수, 문자열 함수,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함수들이 있거든요. 이 함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